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나는 그 끝을 너무 늦게서야 알아버렸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지금의 이 공허한 밤, 그는 깨달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등을 돌리고 웃음을 잃고 말끝을 흐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재는 그 조용한 파열음을 무시했다. 괜찮아. 다들 이런 시기를 겪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버텼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내 정미, 한때는 그의 세상이었고 가장 따뜻한 친구이자 사랑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지친 하루를 버티게 했고 그녀의 손끝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길은 사라졌고 눈빛은 그를 지나쳤으며 말 한마디조차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정미는 어느 날부터인지 점점 멀어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일상에 침투한 작은 균열들이 결국은 그들의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깊지 않았다. 장보기 목록, 전기요금 청구서, TV 뉴스. 그들이 나눴던 웃음과 속삭임은 이제 먼 과거의 메아리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와 다시 손을 잡아보려 했다. 영화를 보던 어느 저녁 조심스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하지만 정민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그 손길을 밀어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어긋났는지.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괜찮아 라는 말로 끝을 지었고 그 말은 마치 그들 사이의 문을 닫아버리는 주문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였다.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자신이 한 말, 하지 못한 행동? 그는 수많은 밤을 되짚으며 되물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이미 이혼한 부부 같았다. 민재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다. 로맨틱한 식사, 작은 선물, 부부 상담 제안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냉소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그를 통과했고 목소리엔 따뜻함이 사라졌으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민재를 더 이상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느꼈다. 자신이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을. 가장 슬픈 것은 정민은 그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결국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었다. 침묵과 외면, 그리고 설명 없는 거리감. 이 결혼은 이제 숨 쉴 틈조차 없었다. 정민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서. 그녀는 회피했고 민재는 그 회피 속에서 끝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정미를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을 무심하게 넘기며 앉은 그녀. 눈빛은 저 멀리 떠있고 그의 존재 따위는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 순간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곧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의문과 절망이 용기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앞에 다가갔다. 정미. 차분하지만 갈라진 목소리. 우리 얘기 좀 하자. 정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꾸했다. 지금은 좀 바쁜데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 민재는 그녀 앞에 멈춰섰다. 이제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적어도 내 입으로 듣고 싶어. 정민은 느리게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지만 그녀의 팔짱은 단단했고 시선은 방어적이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꾹 참았다. 지난 6개월 넌 나를 완전히 밀어냈어.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되어버렸잖아. 정민은 고개를 젓더니 짧게 잘랐다. 무슨 소리야? 과민 반응이네. 그 말에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과민 반응? 우린 이제 서로 건드리지도 않아. 내가 손을 내밀면 넌 밀어내잖아.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쳐. 내가 마치 내 삶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같아. 근데 그게 과민이야? 정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말했다. 내 몸은 내 거야. 만지기 전에 동의부터 구해.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 경계를 지킬 거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세게 후려 팠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너야? 이게 정말 내가 하는 말이야? 정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래. 예전엔 내가 너무 순했지. 내 말에 휘둘리고 맞춰주고 참고. 그땐 내가 날 몰랐어. 이젠 알아.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해. 그리고 너는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 민재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았다. 그가 사랑했던 정미는 사라지고 낯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다. 정미, 무슨 말이야, 그게. 그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민재는 어이없다는 듯 숨을 삼켰다. 내가 널 존중하지 않았다고. 언제? 난 항상 내 선택을 받아들였어. 일도, 친구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도. 늘 내 자유를 지켜주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해? 그의 음성엔 지친 울분이 담겨 있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 책이라도 읽었니? 그 말에 정미의 눈이 확 흔들렸다. 그러곤 마침내 분노가 터졌다. 봐, 지금도 그러잖아. 날 비하하고 날 이상한 사람 만들려는 거잖아. 넌 모르는 거야. 이게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날카롭게 내질렀다. 넌 지금 내가 너랑 자지 않아서 화난 거야. 딱 그거잖아. 너 같은 남자들은 욕망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겐 모욕처럼 느껴졌다. 정말로 이게 그가 함께했던 사람이 맞는가? 민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정미. 그렇게 나왔으니 나도 내 입장을 말할게. 내 지갑은 내 선택이야. 내가 번 돈,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나도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 앞으로 너도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우리 집 생활비는 반반씩 내. 그게 진짜 공정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정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건 협박이야. 그녀가 외쳤다. 이젠 내가 날 조종하려는 거잖아. 감정적으로. 민재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내가 언제 널 조종했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대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정민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지금 이 순간이야. 내가 항상 그렇게 나를 몰아세웠고 이제 와서도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너 같은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조종하려 해. 말투로, 돈으로, 감정으로, 책임이란 말로. 그게 가스라이팅인 거야. 민재는 결국 폭발했다. 내가 널 가스라이팅했다고? 내가 이 결혼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선물도 하고 상담도 제안하고 그냥 한 번만 진심으로 말해주길 바랐어. 근데 넌 나를 아예 닫아버렸잖아. 이젠 내가 날 적처럼 대하고 있어. 두 사람은 마주 선 채 숨을 헐떡였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노인 공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냉기와 상처, 증오와 피로. 이건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다. 이건 서로를 겨누는 전쟁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만이 탈출구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자동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 손은 땀에 젖고 위장은 뒤틀렸고 머리는 텅 비었다.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삶을 평생 견디는 것은 그건 그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 사무실 안, 이상우, 중년의 변호사가 단단한 악수로 민재를 맞았다. 단정한 말투, 차분한 눈빛. 1시간 동안 민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정미에 달라진 태도, 몸과 마음의 철수, 그리고 대화 대신 이상한 선언들만이 남은 결혼. 이상우는 말없이 들었고 때때로 노트를 적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조심스레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해는 가지만 어렵군요. 변호사 이상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나 지속적인 대화 회피는 때때로 외부적 자극에를 들면 새로운 신념 체계나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훨씬 더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민재의 이마가 살짝 찡그려졌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상호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이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건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보다 팩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감정이 아닌 정보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칼날 같지는 않았지만 민재의 속은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그 파편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정미의 진심을 믿고 싶은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상호가 말을 이었다. 지금 바로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좀 더 관찰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혹시라도 법정 싸움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죠.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조언을 음미하듯 되새겼다. 일단 서류는 보류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주방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노트 한 권을 꺼내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적기 시작했다. 주택 대출, 공공요금, 보험료, 식비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계산한 후 그는 그것을 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정미의 몫을 작은 글씨로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옷장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와 주방 카운터에 올려두며 그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 상자를 정리했다. 그 안에는 현금과 함께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독립의 시작이야. 불필요한 말 없이 그는 정미를 기다렸다. 밤늦게 정미가 주방에 들어왔다. 조용히 물을 따르던 그녀는 상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민재는 공책을 펼치며 말했다. 여기 지난달 지출이야. 나는 내 몫은 이미 냈어. 이 상자는 내 몫을 위한 거야. 정미는 의심 어린 눈으로 상자와 민재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말했잖아.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그걸 존중할게. 하지만 책임도 따라야지.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의 방식도 바뀌어야 해. 정민은 입술을 꼭 다물더니 결국 터뜨리듯 말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종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정미. 민재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말한 독립을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독립에는 내 책임이 포함돼. 나는 수년 동안 우리가 사는 집, 이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왔어. 정민은 뭔가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너도 알잖아. 내가 너만큼 벌지 못한다는 거. 이건 불공평해. 그럼 이제는 바꿀 때가 온 거지. 민재는 상자를 가리키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번 달 말까지 준비해줘. 그 말에 정민은 얼굴을 붉히며 주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조작 학대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재는 자리에서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쉴 뿐이었다. 분노도 실망도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남은 것은 고요하고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재는 그녀를 지켜봤다. 정민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고 여전히 예전처럼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그녀는 민재의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반복했지만 그 말은 이제 민재에게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했다. 정민은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 화면에 빠져보냈다. SNS를 스크롤하거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집안일이나 경제적 책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무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무언의 침묵 속에 민재는 더 이상 실망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아팠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 그건 두 사람 사이의 끈이 이미 끊겼다는 신호 같았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되짚었다. 혹시나 그녀가 바뀔지 모른다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온 건 거절, 회피, 불평뿐이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청구서가 도착했고
상자는 그대로였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정미,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문틈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또 뭐? 민재는 조용히 상자를 가리켰다. 오늘이 납부 마감일이야. 상자는 아직도 비어있고. 정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럼 왜 아직도 지불하지 않은 거야? 민재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우리 분담하기로 했잖아. 난 내 몫 다 냈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의 말에 정미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이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진짜 남자라면 이런 걸 아내에게 따지지 않아. 그 말에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응수했다. 진짜 아내라면 자신이 선언한 책임부터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계니 허락이니 말할 자격을 얻고 싶으면 최소한 대등한 태도라도 보여야지.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정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를 떴고 문을 닫는 소리가 거세게 울렸다. 그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화도 실망도 넘어서 있었다. 남은 건 깊은 피로감뿐. 언제부터인지 더는 그녀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며칠이 흘렀다. 정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요금 고지서에는 무관심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부당함을 토로하며 여전히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렀다. 민재는 점점 확신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함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미는 서랍을 뒤적이며 방을 어지럽혔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혼잣말, 짜증 섞인 한숨.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한 손에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움켜쥐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말도 없이 상자에 돈을 던지듯 넣으며 말했다. 됐어.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이 얽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단 한마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 기대며 나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이랑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넌 똑같아. 다 남자들은 그래. 돈으로 아내를 조종하려 들지. 민재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논쟁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비난조차 멀게만 들렸다. 이제 선택은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무너져 돌아올 것인가. 피해자의 탈을 벗고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끝까지 누군가를 탓하며 남을 것인가. 민재는 조용히 커피를 들었다. 그의 하루는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도 그들의 관계를 되돌리지는 못할 거란 사실. 그건 분명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함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주방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전화를 걸었다. 이상우 변호사님,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엔 조용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미묘한 연민이 실려 있었다. 일주일 내로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주일은 그에게 필요했다. 정미를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이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을 갖기 위해. 그들의 결혼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지막 장을 직접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녀에게 직접 서류를 건넬 생각이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애매함 없이 이 관계를 끝맺기 위함이었다. 그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정미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충돌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가 차분해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몇 시간씩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문자를 보낼 때면 표정이 굳어지고 손끝은 날카롭게 움직였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날이 서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표면은 조용했지만
민재는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계속 끓고 있다는 걸 느꼈다. 돈, 혹은 그 부족함이 그녀의 감정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결국 모든 걸 정리하게 만든 핵심이었다. 서류가 준비되던 날, 민재는 이상호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서류를 수령했다. 작은 서류 봉투 하나, 그것이 이제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전부가 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꺼내고 다시 넣었다. 이건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마침표였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명히 끝의 시작이었다. 서류 봉투가 품에 안긴 채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봤지만 그 시나리오 속에서 안도란 없었다. 단지 끝, 마침표 하나 찍는 일.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기다렸다. 정미가 집에 들어선 건 예상보다 2시간이나 늦은 밤이었다. 문이 열릴 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묘한 진동이 감지되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어깨는 낮게 내려와 있었고 걸음걸이엔 여유가 느껴졌으며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안녕.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눈을 들었다. 안녕. 그가 짧게 답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찬장을 열어 차시풀 꺼냈다. 우리 차 한잔 할래?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그냥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민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이건 익숙하지 않은 흐름이었다. 차. 응. 그녀는 머그컵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식료품실에서 과자도 좀 찾아왔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앉아있고 싶어서. 이번엔 미소가 더 선명했다. 민재는 경계를 완전히 거두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조심스레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이건 익숙한 듯 낯선 정미였다. 언젠가 그가 사랑했던 그때 그 사람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스쳐갔다. 정미는 조심스레 과자를 옮기며 입을 열었다. 요즘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화는 날씨와 일상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흘수록 정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민재는 그 안에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감각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친절, 지나치게 평화로운 분위기, 뭔가 어색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서류를 꺼내지 않는다. 더 지켜보자.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며 정적이 흘렀고 그 안에서 민재는 정미의 손끝에서 다시 긴장을 읽었다. 조용한 연극 같았다. 밤이 깊자 민재는 익숙한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욕실에서 나온 정미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밤 같이 잘래? 민재는 짧게 숨을 들이쉰 후 고개를 저었다. 내일 하루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쉬고 싶어. 정미는 웃으며 돌아섰다. 그래. 혹시 생각 바뀌면 난 기다릴게. 그 밤 민재는 잠들 수 없었다. 왜 하필 지금? 그 물음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엔 커피 향이 퍼졌고 정미는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 자기야.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심스레 말했다. 이번 주만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꼭 갚을게. 약속할게. 그 순간 민재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걸 느꼈다. 어젯밤의 따뜻함과 미소,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말을 위한 장치였다는 걸.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다. 20만 원? 정미는 미소 지으며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곧 갚을게. 약속해. 민재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설마. 30만. 정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니. 민재는 담담했다. 이거야. 정미가 봉투를 열자 순간 표정이 굳었다. 흰 종이, 붉은 도장.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혼 서류야. 이제 그만하자. 민재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정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타게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 나도 변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많이 고민했어. 넌 날 밀어냈고
난 내 집에서조차 외로웠어. 이제 와서 다정하게 구는 게 다 계산처럼 느껴져. 정민은 손을 뻗었다. 그게 아니야. 다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서로를 지치게 했어. 이젠 너도 나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정민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녀가 속삭였다. 천천히 읽어. 시간은 줄게.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민재는 일어섰다. 식어가는 커피처럼 이 결혼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이혼 절차가 본격화됐다. 정민은 눈물로 약속으로 매달렸지만 민재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상우 변호사는 민재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가정법에 정통한 그는 민재가 결혼 기간 동안 생계의 중심이었고 정민은 재정적으로 의존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 정민은 더 큰 자산을 요구했지만 불안정한 수입과 모호한 미래 전망은 설득력을 잃게 했다. 이상우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그녀의 약점을 짚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다. 늘어나던 법적 비용, 이혼 후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민은 결국 기대 이하의 조건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복수도 원망도 없이 조용히 오래된 인연을 정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밤마다 조금 더 기다렸다면 하는 마음에 흔들렸지만 그 모든 망설임은 마트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끝났다. 줄을 서던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정미의 전 동료 지영이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중 지영의 말이 민재의 발을 멈추게 했다. 정미가 그만두고 나서 일이 꽤 복잡했어요. 사실 믿고 맡기기엔 어려운 사람이었죠. 자주 아프다고 쉬고 갑자기 며칠씩 안 나오기도 했고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이야? 지영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랑 자주 통화했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좀 달랐어요. 이름도 몇 번 들었고요.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재는 지영에게서 정미의 이중적인 모습을 처음 들었을 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미의 불안정한 말투, 분노와 온기에 반복된 교착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 혹시 바람을 핀 거야? 민재가 묻자 지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민재는 마트에서 나서며 생각했다. 결국 그녀가 먼저 떠났던 거였구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민재는 이제 진짜 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 달 후 정미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잃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재는 이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정미와는 달랐다. 따뜻하지만 계산 없고 꾸밈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와 있을 땐 설명도 연기도 필요 없었다.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어느 날 서연과 공원 벤치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던 중 민재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나로 돌아오는 시작이었다. 과거는 잊지 않았다. 정미와의 시간도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궁금하지 않았고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만이 남았다. 이제 민재는 불필요한 설명도 억지 미소도 없이 그저 자신답게 살아가고 있었다.